예,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화면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화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 네. 오늘 그 스모로지기, 스모지기, 제 이름 유근준이고요. 스모로지기 이야기하는, 서포트하는 쿠버네티스, 어떻게 쿠버네티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스모로지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 그 세션 라이브 데모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바로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신데요. 이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오늘 저는 그 스모로직의 세일즈 엔지니어인 유근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제가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스모로직을 통해서 쿠버네티스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어떤 인프라 측면의 매트릭에 대한 모니터링 뿐만이 아니고, 네, 그 로그와 이벤트 데이터, 보안에 관련된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하는 그런 걸 소개해 드리는 세션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요. 스모로직 솔루션에 대한 소개, 그리고 쿠버네티스, 그리고 왜 스모로직을 통해서 쿠버네티스를 모니터링 해야 하는지, 그것들에 대한 내용, 그리고 스모로직이 어떻게 쿠버네티스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지, 그리고 스모로직 서포트하고 있는 쿠버네티스 환경의 에코시스템들, 다른 툴들과의 인테그레이션들, 그런 것들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간략한 준비된 데이터를 가지고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모로직은 컨티뉴어스 인텔리전스 플랫폼이고요. 아마 컨티뉴어스 인텔리전스라는 그 용어에 대해서 생소하실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컨티뉴어스 인텔리전스라는 것은 데이터 분석 영역에서 요즘 새롭게, 특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혹은 클라우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기술적인 용어입니다. 그리고 컨티뉴어스 인텔리전스가 다른 데이터 분석 솔루션들과의 차별점, 틀린 점이라고 하면, 그 틀린 점이 아마 스모로직의 장점, 그리고 다른 데이터 분석 솔루션들과의 차별점이기도 할 겁니다. 그 차별점이, 왜 컨티뉴어스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그 차별점이라고 하면 가장 큰 게 바로 리얼타임입니다. 실시간. 그리고 또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에 대한 분석입니다. 아마 기존의 빅데이터 솔루션들 시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많은 데이터, 빅데이터 솔루션들, 분석 솔루션들이 모두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 그리고 추천해 드리는 것이 데이터를 정형화해야 된다. 로그 데이터를 정형화해서 작성하고 그 그래야지 제대로 된 분석이 가능하다고 아마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런 분야에 있어서 스모로직은 커다란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제대로 리얼타임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분석된 결과를 시각화해서 고객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런 스모로직의 장점을 이용해서 많은 분야에서 고객분들이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고 계신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운영팀에서는 오퍼레이션 오퍼레이션이죠. 운영의 인사이트를 얻는 데 스모로직을 활용하고 계시고, 보안팀, 그리고 또 경영자들, 비즈니스 오너들도 스모로직이 실시간으로 분석한 데이터를 가지고 비즈니스, 사업에 적용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거의 모든 산업들이 소프트웨어 할 거고요. 그 소프트웨어 하면서 중요한 것이 바로 데이터고, 그런 데이터를 제대로 분석해서 그 분석된 결과를 우리들이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시각화해서 제공해드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데이터에 기반한 어떤 디시전을
예, 내는 것이 아마 사업 성공에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일 겁니다. 그런 거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툴이 바로 스모로직입니다. 그리고 이 스모로직이 쿠버네티스를 모니터링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드리기 전에, 물론 다들 잘 아시겠지만 스모로직에 대해서,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쿠버네티스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툴이고요. 그리고 구글이 거의 그 인터널하게 자사에서 사용하던, 그러니까 15년 이상의 구글의 그 노하우죠. 이걸 보면 아시겠지만 구글은 거의 20년 전부터 컨테이너를 이용한 오토 스케일 아웃 그런 개념을 이용한 제품을 전 세계에 제품이라고 그러면 서비스를 전 세계에 제공해 오고 있던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일반화되기 시작한 거고요. 그 핵심이 되는, 그리고 구글이 그걸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던 그 핵심 기술이 바로 쿠버네티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쿠버네티스는 오픈소스로서 CNCF라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모로직도 바로 이 CNCF의 한 멤버고요. 그리고 다들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에 대해서 좀 생소하실 건데요. 극단적으로 이제 저희가 좀 소프트웨어 쪽에 있는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이란 바로 그냥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스모로직도 마이크로 서비스화 되어 있고요.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그런 개념으로서 AWS라는 퍼블릭 클라우드에 배포되어서 고객분들에게 사스 형태로 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를 모니터링하는 관점에서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이런 몇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클러스터, 노드, 파드, 컨테이너. 쿠버네티스를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제 큰 설명은 안 드리고요. 아시는 것처럼 클러스터는 노드들의 집합, 그리고 하나의 클러스터에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는 마스터 노드와 여러 개의 워커 노드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노드라는 것은 실제 지금까지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서버입니다. 서버 머신 혹은 버추얼 머신 혹은 버추얼 인스턴스라고 하죠. 그리고 그 노드 안에 파드와 컨테이너들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이건 어떤 인프라 측면에서의 그 용어들이죠. 그리고 이런 용어별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프라 운영팀 관점에서는요. 그리고 또 하나의 터미널로지가 있습니다. 모니터링에 필요한 그 용어들이고요. 바로 디플로이먼트, 네임스페이스,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이제 그 네임스페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임스페이스는 논리적 단위의 클러스터들입니다. 그러니까 클러스터를 논리적으로 나누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네임스페이스 안에 서비스나 디플로이먼트 관계로 그런 개념으로 그룹핑돼서 들어가게 될 거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디플로이먼트라는 그 스케일 아웃 되다 보면 파드들이 결국 스케일 아웃 돼서 새로운 파드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걸 복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영어에서 이제 리플리카라고 나옵니다. 그런 복제되는 하나의 작은 같은 일을 하는 파드들의 집합, 그게 디플로이먼트가 되겠고요. 지금 보시는 이제 서비스라는 거는 화면에 보시듯이 서비스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일반적으로 작업을 할 때 혹은 개발을 할 때 팀별 나누듯이 페이먼트 서비스, 그 다음에 지도 서비스, 그 다음에 유저 서비스, 그 다음에 상품 서비스, 그런 식으로 나누게 되죠. 그런 서비스별로 또 나눠서 봅니다. 그 스모로직은 이런 단위별로 그 모니터링 뷰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죄송합니다. 지금 다시 빠져나갔는데요.
그러면 이런 뷰별로 어떻게 실제로 보여지는지 스모로직을 로그인해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는 동안, 데모를 진행하는 동안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그 질문을 해주시고요. 아마 그 화면에 그 Q&A 그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그 Q&A에 들어가서 거기다가 그 질문을 남겨주시면 그 별로 아마 이 시간이 되면 이 그 웨비나 때 전부 다 설명을 드리고 답을 드리겠는데 안 되면 추후라도 별도로 이메일이나 아니면 다시 저희가 컨택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저희 스모로직 서비스에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제 좀 전에 보여드렸듯이 이제 유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고 로그인 하시면 되고요. 물론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모로직은 SaaS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하드웨어나 뭐 관리적인 측면에 그런 것들이 구성이 필요 없으시고요. 바로 어카운트를 만드셔서 로그인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일반적인 스모로직에 로그인했을 때 화면인데요. 여기 보면 아마 이런 이렇게 메뉴들로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다양한 메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온라인이나 아니면 직접 찾아뵙고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쿠버네티스 오브저빌리티라고 그러는데요. 쿠버네티스에 대한 걸 보려면 이렇게 익스플로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익스플로어, 쿠버네티스 디플로이먼트 뷰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저는 이 데모를 위해서 이 하나의 클러스터를 생성해 놨습니다. 그 트러블로 직접 인포라는 클러스터죠. 이렇게 만들어 놨고 이 안에 클릭해서 보시면 지금 이 쿠버네티스 디플로이먼트 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클러스터 밑에 논리적 단위의 클러스터, 즉 네임스페이스가 있고요. 이 네임스페이스 밑에 디플로이먼트 별로 이렇게 쭉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네임스페이스를 누르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오른쪽에 대시보드 화면에 이렇게 대시보드의 이름이 바뀝니다. 대시보드에 어떻게 볼 건지 그 최적화된 환경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이렇게 디플로이먼트, 하나의 디플로이먼트를 누르면 그 해당 디플로이먼트에 대한 오버뷰들이 이렇게 대시보드가 바뀌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디플로이먼트 뷰였고요. 노드별로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드는 하나의 피지컬한 인스턴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클러스터를 클릭하면 아까 뷰가 이렇게 노드 뷰로 바뀌게 되고요. 이 노드들 별로 그 노드 안에 들어있는 파드들이 리스트업이 될 겁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제가 화면을 노드를 클릭할 때 옆에 대시보드는 노드들에 대한 오버뷰 대시보드가 이렇게 디스플레이 되게 됩니다. 아마 이런 뷰는 인프라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중요할 겁니다. 어떤 노드가 그러니까 기존 방식으로 설명드리면 어떤 서버가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가 있다면 그 서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이렇게 그 노드를 클릭하고 그 서버를 클릭해서 전체적인 오버뷰를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쿠버네티스, 스모로직이 제공하는 쿠버네티스 모니터링에 대한 어떤 데이터 보강 인리치먼트 에리어의 그런 뷰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서요.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한지, 왜 서비스 뷰를 제공하고 또 인프라 뷰를 제공하는지를 지금 간략하게 슬라이드로 설명드리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화면에 그 네모난 박스들 이런 것들이 왼쪽 화면 왼쪽에 있는 네모난 박스들이 하나의 노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노드들 안에는 파드들이 있을 거고요. 그 파드들은 각각의 어떤 작업을 하는 별도의 서비스들에 대한 파드들일 겁니다.
그래서 인프라 측면에서 보실 때, 노드 측면을 보실 때는 운영팀은 네, 이 뷰로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지만 실제로 개발팀이나 운영을 하는 그 비즈니스 오너들이나 개발팀들은 이 노드별로, 인프라별로 보는 것보다 이렇게 서비스별로 혹은 이걸 뭐 팀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이런 팀별로 보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지 서비스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해하기 쉽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데 더 효율적일 겁니다. 네, 이 지점이 왜 스무로직이 쿠버네티스 환경, 마이크로 서비스화 되어 있는 여러분 고객분들의 그 비즈니스 환경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앱 개발 환경이라고 할까요? 그런 환경에 적합한지입니다. 그러면 스무로직은 어떻게 저렇게 그 인프라 중심적으로 돼 있는 쿠버네티스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서비스 중심의 그런 뷰들을 제공할 수 있냐면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어, 그 스무로직은 그 쿠버네티스의 데이터들, 쿠버네티스 보면 로그 데이터, 이벤트 데이터, 매트릭스, 그 다음에 보안에 대한 시큐리티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요즘 뭐 총칭으로 머신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이 각각의 머신 데이터별로 오픈소스화 되어 있는 여러 커렉터들이 있습니다. 커렉터라고 할까요? 아니면 해당 그 분석하는 툴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툴들이 있고요. 로그 데이터에 대해서는 프렌트빗, 이벤트 데이터에 대해서는 프렌트디, 그 다음에 매트릭스에 대해서는 프로메테우스, 그 다음에 보안에 대해서는 팔코라고 해야 되죠. 팔코. 이런 툴들을 이용해서 쿠버네티스에 이런 각각에 해당되는 데이터들을 수집하고요. 그 수집한 거를 스무로직으로 인제스천, 즉 보내기 전에 그 안에 있는 프렌트 D라는 그 모듈을 통해서 혹은 툴을 통해서 이런 서비스나 디플로이먼트들은 이런 메타데이터들을 인리치먼트, 보강하게 됩니다. 각각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들에서 나오는 이런 데이터들은 인프라 중심적으로 전부 다 작성이 돼 있고요. 그 안에는 어떤 서비스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강해서 인리치먼트해서 스몰로직으로 전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커렉터는 스몰로직의 쿠버네티스 커렉터는 햄 차트로 관리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설치하실 때도 각각을 다 설치하시거나 컨피그레이션 하지 않으셔도 그냥 햄 인스톨 스몰로직이라고 하시면 이런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다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제 밑에 그 보안적인 측면, 세큐리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제 다른 커머셜한 툴들과의 연동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팔코뿐만이 아니고요. 물론 팔코도 굉장히 강력한 오픈소스 기반의 쿠버네티스 보안 솔루션 혹은 보안 툴입니다. 하지만 이제 시중에는 더 막강한 커머셜한 툴들이 있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트위스트럭, 스택록, 그 다음에 아쿠아, 그 다음에 제이플록의 XAI 같은 이런 솔루션들과의 보안 솔루션, 쿠버네티스와 혹은 컨테이너들에 대한 보안 솔루션들과의 인테그레이션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미 사용하고 계시다면 바로 연동해서 스몰로직과 연동해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스몰로직이 이 쿠버네티스 환경에 대한 혹은 이 쿠버네티스가 이제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쿠버네티스에 관련된 툴들도 계속 새로 생성되고 또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저희들이 제공해 드리고 있는 인테그레이션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합니다. 인프라 측면, 혹은 이제 데브옵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인프라 측면에서 보면, 이름이 쿠버네티스이기 때문에 이 쿠버네티스에 기반을 둔 다른 그 솔루션들, 퍼블릭 클라우드의 쿠버네티스 서비스들과의 연동이 다 가능하고요. 또 좀 전에 보여드린 보안 쪽, 그 다음에 CI/CD 쪽, 다양한 솔루션들과의 툴들과의 인테그레이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질문이나 그런 것들이 아직
안 올라오고 있는데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슬라이드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바로 데모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듯이 이런 익스플로어 화면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 대시보드화해서 아웃 오브 더 박스 형식으로 고객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클러스터 오버뷰, 클러스터 단에서 보면 굉장히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제공해 드리고 있는 대시보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안 쪽으로 아쿠아나,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뭐 다른 것들도 많고요. 밑에 보면 스택럭스나 트위스트럭 같은 이런 다른 외부 보안 솔루션들을 관제하는데 보는데 유용한 툴들도 있고요. 유용한 대시보드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소스 기반의 팔코, 거기서 나오는 보안 로그에 대한 것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도 이제 팔코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팔코가 어떤 보안 쪽에 보면 룰이 필요합니다. 그런 룰 베이스로 돼 있고요. 그 룰 베이스로 어떤 문제가 되는 걸 차단했는지 혹은 어떤 문제가 되는 게 될 수 있는 요지가 있는 게 있는지 보안 취약성 있는 게 어떤 것들인지 검사해서 그거에 대한 전체 로그를 이렇게 남기게 되고요. 그 로그에 대한 것들을 지금 화면에 보실 수 있는 겁니다. 보시면 이제 이런 룰 트리거드라고 되어 있죠. 이미 이제 기존에 팔코에 있는 룰을 어떤 유저들이 혹은 어떤 컨테이너가 어떤 파드가 되겠죠. 어떤 파드가 히트를 했는지 거기에 걸렸었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건 지금 유저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당연하겠지만 루트 유저나 그렇죠, 오퍼레이션 유저들, 프리빌리지를 가지고 있는 유저들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프로세스 혹은 어떤 파드가 해당 룰에 적용이 돼 해당 룰을 어겼다고 하기는 그렇군요. 그냥 트리거가 됐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쿠버네티에서 나오는 보안에 관련된 로그들을 화면을 통해서 대시보드를 통해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이런 것들은 다 아웃 오브 박스로 나와 있지만요. 하지만 고객분들은 이런 것들을 직접 구성해서 사용해 보시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다양한 고객분들의 환경은 다양하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을 하실 수 있는지 간단하게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뉴에서 대시보드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아마 기존에 스모로직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이렇게 대시보드로부터 직접 탭으로부터 직접 대시보드 구성하시는 게 생소하실 건데요. 이게 저희가 최근에 그 기능 향상을 통해서 새로 넣은 기능입니다. 그럼 저는 이제 빠르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시리즈 이렇게 클릭하시면 되고요. 좀 전에 다양한 그 뷰 옵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프 옵션들이요. 클릭하고 저는 여기서 매트릭스 데이터를 가지고, 그리고 어떤 매트릭스 데이터냐면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대한, 그래서 클러스터를 선택하시고 클러스터 이름이 바로 해당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리스트가 뜨기 때문에 굉장히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큰 어려움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트래블 로직이라는 클러스터였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고요. 제가 보고 싶은 매트릭은 뭐냐면 메모리에 대한 겁니다. 하지만 어떤 메모리인지 정확하게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그치면 해당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올라오고요. 지금 보시면 컨테이너 메모리, 제가 지금 보고 싶은 거는 컨테이너별로 메모리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그걸 보고 싶어서 클릭하고 그거에 대한 좀 그래프를 이쁘게 하려면 어떤 어그리게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것들의 평균 값으로 각 컨테이너별로 메모리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그걸 컨테이너별로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균값 by, average by 컨테이너 선택해서
보시면 이제 미리 프리뷰 테이블로 해서 그 관련된 데이터들을 테이블 형식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차트를 클릭하시면 각 컨테이너별로 나온 메모리 사용량들이 이렇게 그래프화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다양한 뷰들이 있죠. 그래서 딱 보시면 어떤 건지 아마 감이 잡히실 겁니다. 만약에 이제 색깔 같은 게 마음에 안 드신다 그러면 다른 색깔로 바꾸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이름은 제가 한글로 넣어 보겠습니다. 컨테이너별 메모리 사용량 이렇게 넣고 바로 대시보드에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스모로직이 자동으로 어떤 대시보드 하나를 만들었고요. 그 안에 이렇게 컨테이너별 메모리 사용량에 대한 비주얼한 그래프를 집어넣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 대시보드 이름도 좀 다른 걸로 바꿔보겠습니다. 한글로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새로운 대시보드라는 게 생성이 됐습니다. 이게 생성이 됐고요. 이것을 다시 이제 그 익스플로어에 집어넣고 싶으시면 스택 링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키값은 어떤 값인지 어떤 건지 뭐 클러스터별이냐 노드별이냐 디플로이먼트별이냐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데모이기 때문에 클러스터도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클러스터의 아까 이름은 PROD 프로덕트 01의 트래블 로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플라이를 하면요. 이 해당 그 대시보드가 그 익스플로어에 이 안에 이 클러스터 안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를 선택하시고 이 대시보드에서 리스트업을 하시면 한글이니까 제일 밑에 들어가 있죠. 이렇게 새로운 대시보드에서 나오고요. 그거에 들어갔던 판넬이 바로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좀 더 간단하게 그리고 바로바로 고객분들이 원하는 대시보드를 이렇게 구성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익스플로어의 전체 스크린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오버뷰를 보는 그 대시보드 스크린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보여드린 게 간략하게 어떻게 대시보드를 생성하고 그 생성된 대시보드를 익스플로러에 넣을 수 있는지 보여드렸고요. 지금부터는 그러면 이 스모로직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 그 트러블 슈팅을 할 수 있는지 그걸 시나리오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지금 이제 요 대시보드 뒤에 오버뷰 대시보드도 그러니까 하이라키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이제 클러스터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 클러스터 스태틱스 들어가죠. 통계 내용이 있고요. 좀 더 밑으로 스크롤 다운해서 내려보시면 네임스페이스에 대한 전체적인 네임스페이스, 그러니까 하나의 네임스페이스가 아니고요. 전체에 대한 네임스페이스 통합에 대한 그런 통계 자료입니다. 그리고 노드별로, 노드별이 아니고 전체 노드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그 전체 파드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50개의 파드가 있고요. 50개의 파드가 6개의 노드에 분산되어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노드들은 네임스페이스, 지금 여기서 이거를 카운트해야겠네요. 총 4개의 네임스페이스에 나눠져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보면 전체 클러스터 오버뷰를 보니까 여기에 이건 이제 파드 런닝인데 이게 이제 네임스페이스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다 괜찮은데 지금 이 PROD 로그젠이라는 이 네임스페이스에는 2개의 파드가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이 네임스페이스로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임스페이스를 네임스페이스 뷰를 선택하시고 여기 보면 그 네임스페이스별로 쭉 리스트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보고 싶은 거는 바로 이 PROD 로그 젠이라는 네임스페이스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 해당 네임스페이스에 총 9개의 파드가 있네요.
7개는 정상인데 2개가 지금 비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 총, 예, 그 파드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네, 카본 블랙이라는 네, 디플로이먼트에 해당하는 이 파드입니다. 그러면 이 카본 블랙 이 파드를 클릭해서 이 파드에 대한 디테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파드에 대한 디테일이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쭉 보여지고 있고요. 보면 예, 파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서 쭉 보는데 지금 이 해당 이 파드의 스테이터스를 가서 보면 네, 그 지금 파드 스테이트가 1이면 on이고요. 제로면 off일 겁니다. 이게 이제 1로 on 됐다가 off 됐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반복되고 있는 거에서 보면 이제 여기 이렇게 마우스를 올리시면 좀 더 디테일이 나오는데요. 이 디테일을 보면 리즌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 보면 크래시 루프 백오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백오프 돼서 있다가 네, 뭔가 크래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가면 네, 해당 컨테이너 파드가 다시 스테이터스 레디 그래서 또 기동을 하겠죠. 그러면 또 좀 하다가 뭔가를 하다가 또 오프되고 또 쭉 합니다. 여기서 녹색은 이제 레디라는 그런 이제 시그널이고요. 그러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어떤 문제를 이제 좀, 지금 보니까 이 리즌이라는 부분에 out of OOM killed, out of memory killed라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뭔가 뭐 운영하시는 분들은 뭐 여기까지 안 보고 딱 그냥 와서 빨간색에 딱 선택하고 뭐지? 리즌 이유가 바로 메모리 이슈입니다. 그러면 해당 메모리에 대해서 찾아 들어가면 되겠죠. 쭉 보시면 CPU에 대한 정보 뭐 여기서 지금 데이터가 없다고 나오는데 당연히 파드가 제대로 기동을 안 해서 이런 정보들은 지금 충분히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히스토리를 보면 CPU 사용량이 좀 있다가 바로 죽고 했습니다. 그리고 타임 시리즈별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같은 시간대에 보면 메모리가 지금 빨간색은 메모리 리밋이고요. 이건 이제 정상일 때 녹색으로 설정해놓은 녹색으로 표시된 건 정상이고요. 여기 오렌지색으로 나온 게 바로 메모리 리퀘스트 양인데요. 이것이 어느 특정 시점에, 즉 이 그래프 같이 보면 기동할 때네요. 처음에 시작할 때 보니까 리밋을 너무 초과해서 메모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해당 팟 혹은 그 어플리케이션이요. 이럴 때는 이 컨테이너라고 할까요? 이 컨테이너 혹은 파드에 메모리를 올려주거나 아니면 이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수정을 통해서 어떤 코드 수정이 있었겠죠. 코드 커밋이 있었을 거고 그 커밋된 코드가 아마 특별하게 메모리를 많이 요청하는 코드가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개발자는 개발자한테 얘기해서 메모리를 좀 작게 쓰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문제 해결을 할 겁니다.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지금 이제 보시는 건 바로 이 인프라적인 즉 매트릭스 데이터만 가지고도 이렇게 전부 문제가 되는 점을 발견해서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가면 여러 다른 이런 그 시각화 자료들도 더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복잡한 거나 다른 문제가 있을 때는 다른 그래프를 보면서 추가로 트러블 슈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해당 파트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 정보의 시각화된 정보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서 조치를 취해서 해결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클러스터 전체 내용을 보면 또 하나의 작동 오류가 있는 파드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같은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파드입니다. 네임스페이스에 가서 똑같이 아까와 같은 스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해당 파드는 페이저 듀티라는 디플로이먼트 서비스라고 부를게요. 페이저 듀티 서비스를 하는 파드고요. 그 파드를 찾아 들어가서 페이저 듀티 파드를 찾아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좀 전에 한 것처럼 매트릭스 데이터가 제일 우선에 나오겠죠. 그래서 매트릭스 데이터에 대한 전체 내용들을 볼 거고요. 파드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쭉 볼 건데요. 여기서도 좀 전에 했던 것처럼 같은 방식으로 파드 스테이트가 이제 파드가 계속 온 오프가 되고 있고요.
이런 정보를 가서 보겠습니다. 리즈는 똑같은, 예, 뭔가 크래시가 있어서 다시 이제 기동을 하려고 한다는 거고요. 그 이후에 가서 보니까 에러네요. 그냥 에러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또 가서 보면, 네, 이건 이제 스테이터스가 또 레디가 됐으니까 또 기동을 할 거고요. 또 에러에 의해서 리즈는 그냥 에러입니다. 네, 와요. 좀 더 자세한, 예, 그 원인은 없고 그냥 레디였다가 에러에 통해서 다시 기동이 안 되고 계속, 예, 서비스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어떤 쪽의 문제인지, 네, 이것도 똑같이 CPU는, 예, 못 올라오고 있죠. 예, 계속 철화해도 안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메모리를 보겠습니다. 메모리의 사용량도 굉장히 적고, 네, 지금 현재 메모리를 요청하는 그 요청 프로세스도, 예,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리퀘스트도 굉장히 적고요. 그래서 메모리 이슈도 아닙니다. 그리고 밑에 가서 좀 더 보면, 네, 그 왜 터미네이션에 있는지 그 이유, 예, 거기 가서 똑같이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그냥 에러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인을 찾기가 힘들고요. 즉 원인을 찾기 힘들다는 것은 바로 매트릭스 데이터. 이 매트릭스 데이터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쿠버네티스에서 CNCF라고 해야죠. CNCF에서 제공하는 오픈소스 기반의 프로메테우스라는, 네, 툴을 통해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러면, 네, 아까처럼 그 파드에 가서, 네, 그 스무로직의 또 하나의 장점은 바로, 네, 파드를 직접, 네, 파드를 선택하면 그 파드의 매트릭스와 로그 데이터가 매칭돼서 직접, 예, 로그로 점프해서 그 원인 분석, 트러블 슈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문제가 되는 파드를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그 선택하면 오른쪽 화면에, 예, 로그로 점프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오고요. 그 메뉴를 선택했을 때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네, 메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당 파드에 해당하는 모든 메뉴, 그 로그 메시지들이 쭉, 예,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지금 보면 총 627개의 로그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이 로그 메시지 안에 원인이 되는, 네, 그 서비스가, 예, 터미네이트 되는, 크래시 되는, 원인이 되는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찾을 수 있고요. 저는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좀 이 서비스를 안다는, 예, 전제 하에 보시면 웹 서비스인데 지금 이 메시지 안에 보니까 스테이터스 코드가 401이네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예, 401 웹 서비스의 웹 애플리케이션의 401 에러는, 네, 어센티케이션 에러죠. 인증 에러입니다. 인증 에러면, 예, 인증이라는 건 뭐 유저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틀렸다는 게 아주 일반적이죠. 하지만 이건 페이저디트라는 서비스니까요. 아마 그 억세스 키와 아이디와 키를 이용할 겁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 안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고요. 안 찾아지면 다른 형태로 이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쭉 리스트업을 해서 보겠습니다. 네. 다행히 다 보이네요. 그래서 억세스 아이디가 있었고 키 값이 이거였다. 그러면 이 억세스 아이디를 가지고, 네,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또 하나의 스몰로직의 장점인데요. 이렇게 쿼리 윈도우에 어떤 키워드만 입력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네, 그 관련되어 있는 그 고객분이 그 어카운트에 있는 모든 로그부터, 지금, 예, 어떤 소스 카테고리나 어떤 다른 메타데이터 지정을 하지 않고 바로, 예, 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에서 또 찾아오게 됩니다. 보면, 네, 여기 카테고리가 이건 이제 쿠버네티스의 페이저 듀티, 그다음에 이거는 카테고리가 랩의 스몰로지, 네, 전혀 다른, 네, 다른 카테고리에서 생성된 로그들입니다. 그 안에 이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서 바로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여기서는 뭐 이미, 예, 찾아졌죠. 근데 저 하나 또 보여드릴 게 바로 이렇게 이제 검색을 했는데 만약에 데이터가 굉장히 많다면, 예, 메시지가 많다면 스무로직이 제공하고 있는 바로, 예, 딥러닝, 머신러닝 기능인 로그 리듀스. 이걸 클릭하시면 고객분들이 이 전체 로그에서 지금은 이제 총 제 메시지가 몇 개 되진 않았습니다만 그 로그 메시지에서, 네,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는지 관련된 것들을 취합해서 패턴 분석을 해서 그 분석된 결과를 보여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저는 총 8개 메시지에서 지금 그걸 두 가지 종류로 줄였고요. 예, 보시면 이 메시지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또 하나는 장점이 바로 해당 메시지가 있는, 예, 그 로그 카테고리로 바로 점프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시면 액세스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거에 디테일한 정보들이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메시지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시면 이렇게, 네, 샤디라는 SOC, 즉, 보안에 있는, 한 유저가, 네, 이 액세스 키를, 네, 지웠습니다. 그리고 액세스 키, 액세스 아이디에 해당하는 키를 지웠네요. 그 유저는 케니스라는, 네, 유저입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는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보안팀에서 회사 직원이 퇴사를 했든지 아니면 다른 부서로 옮겼기 때문에 그 해당 유저 아이디를 지운 거죠. 근데 해당 유저 아이디를 지울 때, 예, 그 해당 유저가 만들어 놓았던 액세스 아이디와 키, 그것도 같이 지워진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케니스라는 유저가 페이저 듀티를 서비스를 기동하면서 자신의 액세스 아이디와 키를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액세스 아이디와 키가 지워졌기 때문에 해당 서비스는 올라오지 못했고요. 그 어센티케이션 에러를 내면서 기동이 안 됐고, 그래서 문제를 계속 일으켰던 겁니다.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인프라에서 나오는 매트릭스 데이터뿐만이 아니고 로그 데이터, 그리고 로그 데이터도 어느 한 부서의 로그 데이터가 아니고 전체 조직의 로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떤 원인인지를 더 정확하게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아마 기존의 다른 솔루션들, 로그 분석 솔루션들이라면 이런 유연한 분석 메커니즘이나 또 연동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원인 분석을 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네, 지금까지가 제가 준비한 데모 내용이었고요. 네, 지금 약 시간이 한 42분쯤 지났는데요. 40분쯤 지났는데요. 네, 여기까지 하고 질문 내용들에 대해서는 질문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답변 드린 것도 있고 답변 못 드린 것도 있는데 답변 못 드린 것들은 추후로 저희가 컨택을 해서 이메일이나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수모로직의 저희라고 부르고요. 수모로직의 쿠버네티스 라이브 데모였습니다. 장시간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